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17일, 그러니까 1월 17일이죠. 1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통일부는 드디어 북한의 개별 방문, 즉 비자를 통한 개별 방북을 공식화했습니다. 마침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계속 개별 방문 이야기를 했고 개별 방문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저희 황태순 TV에서 한번 달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해리스 대사가 보면 그거는 유엔 제재의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 재무성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세컨드리 보이콧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고 경고를 날렸더니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집권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죠. 야 해리스가 뭐 대한민국에 나온 뭐 총독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개별 방북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손대지 마라. 우리는 너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북한의 비자 발급을 통한 개별 방문의 길을 활짝 열어놓겠다 공식 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어도 뭐 이번 추석에는 예? 뭐 설은 안 되고 추석에는 평양 대동강 부병루에서 또 조상님들 묘소도 돌아보고 이제 그릇 못 내려오겠죠. 웬만으로 여보세요. 우리 현대 아산에서 금강산 관광할 때도 금강산 관광할 때도 박왕자 씨가 조금 경계선 벗어났다고 북한 인민군이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오이사 조치가 하여튼 뭐 저희가 이걸 다뤄드리면서 네네. 비자 방북이라는 아이디어가 뭐 말은 좋고 네네. 그 종북 주사파들이 김정은한테 현금 갖다 주고 싶은 그 열망은 알겠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다.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럼 첫째, 북한이 지금 뭐 삶은 소대가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니들이 막 자꾸 금강산 그 있는 시설물이나 다 철거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괴뢰도당을 정부로 인정해서 비자 발급해 줄까요? 저는 그래도 우리 저 열혈한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래도 수령님께서 따뜻하게 품어 안아서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하지 아니하더라도 왜냐하니까 김정은이가 수차례 걸쳐 한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지만은 어떤 민간 교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쩍 문을 열어놨었어요. 민간 투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했을 경우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서 보면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흔쾌히 비자를 갖다 발급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지금 현대 아산하고 그 지금 사업권에 관한 문제도 뭐 북한이 뭐 무시하면 그만이지만은 그때 대북 송금했던 그 4억 달러를 포함한 그 1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저 대북 관광 사업을 위한 그 대가라는 거는 우리 정부가 김대중 정권이 계속 얘기했던 거 우리가 그냥 뇌물을 준 게 아니고 사업권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권 그리고 현대아산이 그게 건설해 놓은 시설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저 김정은 수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내가 저 보면은 저 금강산 저 건물만 보면 너저런 건물만 보면 기분이 나쁘니까 망탕 드러내라. 내가 지시한 적 언제네? 2월 말을 또 시한으로 정했네요. 그 수령께서 지난 연말에 그 말씀하셨잖니. 그래서 2월까지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저 현대 아산 쪽에다가 2월까지 철거하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99년에 처음 저도 99년에 갔습니다만은 금강산 처음에 짓고 유경 스포 체육관도 짓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럴 거예요. 북한에서는 야 너 저런 건물 몇 개 지어놓고 말이야 그동안 너희도 빼먹을 만큼 빼먹었잖아. 야 너 뭐 얼마 4억 달러 플러스 10억 달러 야 그럼 먹고 똥 된 지 오래됐다. 기디 말라. 그렇지만은 우리 현대아산은 그 경제적 분쟁이 일어나고 이권 다툼이 일어날 텐데 그가 해소된 것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 저 관광객들 금강산으로 보내겠다 이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대 해상이야. 그건 니들이 개인 사적으로 할 이야기고. 북한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저 현정은 회장이 이거 소송 붙자고 달려들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을 뭐 보호해야 될 국가의 책무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통일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서 그 정도 희생을 갖다 감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촛불 혁명을 갖다가 같이 나누었던 그 동지로서 할 얘기입니까? 세 번째 질문이 되네. 비자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비자 중국 가서 받으면 됩니다.
중국 베이징이나 베이징이나 심양이나 보면 뭐 단동에 가서나 북한의 영사관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뭐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중국 가더라도 직접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여행사를 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우리 중국 비자를 갖다 받을 때 우리가 직접 대사관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행사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거기에 북한에서 중국과 북한이 합작한 이번에 뭐 단청 뭐 주식회사라고 뭐 개입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그런 어떤 뭐 지사 같은 형식으로 또 여기저기 놨으면은 우리 만약에 현대아산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또 그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될 수가 있지만 아무거나 피해 가려고 피해서 현대아산에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지난해 9월에 이미 현지 금강산과 원산 갈마지구와 마식령을 다 싹 북한 노동당에 그 뭐랄까 안내하에 싹 사전 답사했고 이미 이 사람들이 올해부터 대규모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중국의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러면 그건 비자 발급해서 비자 면제도 해주고. 근데 거기에서 중국하고 북한 간에는 비자 면제를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자 면제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죠.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대행사를 통해서 그 대행사는 거기 예를 들면 뭐 심양이면 심양에 있는 북경에 있는 북한 영사관 대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뭐 중국 무슨 뭐 관광회사 뭐 지사를 통해 가지고 북한 비자를 받아오면은 남북 교류협력법이 있으니까 그걸 또 방북 승인은 또 정부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니죠. 방북 승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짧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가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왜 그 방북 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나중에 또 정부가 또 하나 동티가 날 수가 있거든요. 해외 관광 가듯이 가라.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국 가고 우리가 일본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는데 무슨 허가 받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원칙은 그러니까 그동안 허가제에서 개별적으로 다 풀어서 개별적으로 너희가 알아서 비자 받고 그다음에 다만 뭐 적색지구는 우리가 갈 땐 네 알아서 가고 못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은 적색지구 완전히 놔버리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지금 그 금강산 관광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가실 때는 대부분이 이제 그 DMZ 건너서 이제 간 거죠, 그죠? 저희는 바다로 갔었어요. 이제 바다로도 가고. 네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북한이 이제 그 관리가 용이할 텐데 비자를 받아서 간다면은 베이징에서 뭐 우리 DMZ는 뭐 유엔사에서 열어줄 것 같지 않고 헤르스에서 하는 거 봐서는 열어줄 것 같고 지난번에 뭐 또 동해선 철도 뭐 조사하러 간다고 했는데 뭐 결과도 없어요. 뭐 올라갈 때 뭐 경유차 한 양 뭐 떼어놓고 가라 그래갖고 뭐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문을 열어줄 것 같지는 않고 유엔사 관할이니까 그 베이징에서 지금 그 북한이 중국 측하고 하고 한다는 게 이제 금강산 뭐 마식령 원산 뭐 갈마지구를 한다 그러는데 그 중국은 그 베이징에서 출발하든 심양에서 출발하든 이 단동 신의주 선을 따라서 평양까지 와서 국내선을 이용하거나 이제 중국 비행기로 뭐 북한 고려민항이라는 거는 수송 능력도 미비한 거고 중국도 일주일에 한 번 있다는 거니까 교통편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럴 때 발상에 전환하셔야 됩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있으면 지금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민항이 평양 가는 게 뭐 일주일에 몇 편밖에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이번에 지난해 9월에 들어간 단청 주식회사에서 대거 중국 관광객을 모아서 1년에 한 200만 명이라도 간다.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아마 베이징 평양에 매일 한 10편씩 하루에 한 대여섯 편 10편씩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루에 하루에 15편을 띄운다 그러면은 뭐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통 한 200명 좀 탈 거 아닙니까? A380까지 뭐 투입할 것 같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한 하루에 3,000명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300일 곱하면은 이거 많네. 100만이죠 뭐. 100만이네요. 참. 이 계산이 그렇게 하면 나오는구만. 그럼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엮어서 들어가면 된다. 한국 사람이 누가 가겠어요? 저는 갈 사람이 최소한 5만에서 10만 원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김정은이 내려온다고 광화문에서 백두칭송위원회, 위인맞이위원회, 그 다음에 보면
강정구 교수, 노수희 씨 등 가서 저 평양만 가서 만경대정신 부르짖으면서 그다음에 김일성 장군 노래 불렀던 그런 분들, 그다음에 보면 이제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등등등 그 내에서도 보면 저 보면은 흠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 5만 명, 10만 명 안 될 것 같아요. 10만 훨씬 넘어가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뭐 항공편 얘기를 했는데 네. 하루에 15편만 띄우면 200명씩 돼도 1년이면 10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죠. 야, 이게 100만 맞아요. 잠깐만. 네. 3천 곱하기 300이 맞네. 100만이. 100만 명이네요. 대충 때려봤는데 맞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살려준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6월에 김정은이가 그 시진핑 왔을 때 그 화동 그냥 네. 얼굴을 뜯어 씹어 하듯이 그냥 뽀뽀를 해댄 게 그 중국이 뭐 100만 명 보내준다면 일도 아니네요, 이게. 아니, 그게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그 지난해 6월에 그러니까 2019년 6월에 저 시진핑 나타났잖아요. 이미 보자. 단청 국제그룹이네요. 보면 이제 대규모 문화관광 프로젝트 기획 및 투자, 개발 등이 사업 분야인 중국의 단청 국제그룹 민간 방문단이 2019년 9월에 이미 북한을 찾아서 금강산, 원산, 갈마, 강원도 일대 관광지구를 시찰했고 이미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허접스러운 거, 그 현대아산 거 다 지워라 이 얘기를 나온 거구만. 그러니까 이걸 믿고 보면 너저런 거 있지. 그 20년 전에 지어놓고 말이지. 그 같지도 않은 건물 다 뜯어내라 말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 단청 국제개발에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 기호에 맞게 그걸 지을 것이고. 원산에도 또 비행장이 있으니까. 있어요, 원산에 직접 뭐 원산, 갈마지구,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또 뭐 중국이 닦으면 거고. 그렇죠. 그 이제 제가 5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예. 북한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원산으로 비행기를 날아가지고 그때는 통제가 다 됐던 거 아닙니까? 안내인들도 있고 됐죠. 버스마다 있고 철저하게 했는데 철저하게 됐죠. 이렇게 쏟아져 들어올 때 한국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이 단속 관리 금강산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겠네. 아니 단속하고 그걸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아산을 통해서 가는 거하고 달리 자기가 그 불편하게 한국에서 안 되는 것 같다 굳이 내가 비행기 타고 북경 가서 내가 비행기 타고 저 단둥 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 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거기서 며칠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비자 받아갖고 저 뜨거운 가슴으로 그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달려가면 아마 이 사람들은 갈 때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저 혁명 열사릉, 그다음에 삼지연에 보면은 그 저 백두산 미령, 그다음에 저 김일성 생각 가서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자라고 쓸 사람들이만 줄줄 갈 텐데 뭘가 통제를 해요, 통제를. 김정은이도 뭐 반대할 일도 없겠네. 반대할 일 없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이 예를 들어서 김치의 종주국 아닙니까? 또 태권도의 종주국 아니에요? 태권도 배우고 김치 배우겠다고 저 멀리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저쪽에서 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김치를 짓는 걸 직접 보고 태권도 저 충주에 있는 태권도 도장 가는 국기원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똑같은 심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마지막이고 근원적인 질문인데 네.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들은 네.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 무장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그 합의된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한 네. 그 결정인데 네. 우리의 핵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그렇게 해놓은 걸 네. 우리가 앞장서서 때려 부수고 김정은에게 현금을 갖다 바치는 걸 문재인 정부가 허용해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이른바 핵 군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마 우리 민족끼리 북한이 우리를 갖다 핵으로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우리한테 좀 으름장을 놓고 하는 거는 좀 못 사는 저 큰 집이 저 큰 집인데 못 살아. 우리가 작은 집이야. 그들이 봤을 때는 못 살아서 이따가 좀 목리 좀 부리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형제끼리 피를 나는 형제끼리 민족끼리 서로 칠 일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는 우리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 민족끼리의 뜨거운 갖다가 정을 끊어가면서까지 거기에 합류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한미 관계 이제 뭐 파탄 날 날이. 집권당에서 주한미 대사를 놓고 총독이라는 얘기 나왔으면 볼장 다 본 겁니다. 네. 자, 볼장 다 봤다? 네.